저는 청약. 운이 좋았죠. 그러면 얼마를 버신 거예요? 본 건 아니죠. 집값이 올라도 이걸 팔고 딴 데 가기도 애매한. 그렇게 집 있는 게 싫으면 저 주세요. 식사하셨어요? 네. 저도 먹었어요. 네. 버버리 티를 입었네. 집에 있던 거 입고 안 쓰려고. 아, 그냥 집에 있던 걸 꺼내면 버버리가 나오나? 버버리 얼마 주고 샀노? 몰라. 몰라는 반말이고. 아, 몰라요. 이 왜 안 왔어 이거? 이 전기질 어디 갔어? 근데 저 좀 취업 사기 당한 느낌인데요. 아니 갑자기 전세금을 올리면 어떡합니까? 아니 이번 달 말까지 제가 1억을 어떻게 구해요? 아 저는 못 줘요. 배째. 에이 진짜. 아, 혹시 뭔 일 있어? 다 들었잖아요. 에이, 또 뜬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. 이제 어떻게 전세금 올려달라는 거? 그걸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? 아니야. 아, 맞아. 나 어제 문자 받았는데 청약이 됐다고 문자가 왔어. 아, 이거 진짜 나 근데 좀 걱정이.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저한테 얘기하세요? 계약금 때문에 나도 너무 고민이야. 홍재 씨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야. 같이 돈이 지금 없잖아. 그게 걱정이라서 지금 얘기하는데 수고해야죠. 나도 고민할게. 제가 그 있게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있게? 그 뭐야? 익명 게시판. 주인 말씀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있게라 그러면 뭐 대게도 아니고 뭐. 문찐. 에? 문찐. 문화찐따. 줄이 말이야? 확실해? 네. 없으면 나한테 욕한 건다. 아 진짜 있는 말?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집이라는 존재가 주는 안식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돈을 벌면 어떻게든 집부터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.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6년 차. 제 명의로 된 집 없어요. 하다못해 전세 매물조차 나오지 않아 매달 헛돈이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로. 뭐 10년 뒤에는 아니 뭐 20년 안에는 살 수 있겠죠. 설마 지금보다 더 오르겠어요? 오를 것 같다고요? 해! 아, CBT였네요. 실수였어요. 아무튼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. 내 이름으로 된 멋진 집에서 사는 꿈을. 야 익명 게시판 본인 얘기 같은데 이거? 아니요, 퇴. 집이 어디예요? 저 천안이요. 여긴 서울인데. 집이 없으니까요. 거기 자는 집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. 저는 청약. 운이 좋았죠. 그럼 청약할 돈은 있었다는 거네. 2017년 그때쯤이라서. 그래봤자 5년밖에 안 됐는데. 근데 지금 부동산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. 그러면 얼마를 버신 거예요? 본 건 아니죠.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. 그쵸? 아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 아니, 일단 지금 집값이 올라도 이걸 팔고 딴 데 가기도 애매한. 그렇게 집 있는 게 싫으면 저 주세요. 그래서 이 젊은 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민감합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 반팔이나 끄집으면 버버리 티가 나오는데. 저는 청약 통장도 없어요. 어차피 청약 당첨돼봤자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. 꿈이 있어야 시작을 하죠. 지금은 분양가가 서울에 9억 이렇더라고요. 하죠. 저도 만약에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고 집을 만약에 고민한다면 빌라나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야 이라는 글쎄. 뭐 그러니까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준비한 거 약간 좀 와닿지가 않지만 왜? 부자만 부동산 사는 더러운 세상. 부자세요? 부자 축이지. 어? 부자 축은 뭐야? 굳이 이렇게 반 나누면.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어.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잡을 수 없어.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불가능하다.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 소득을 좀 더 높이자. 어머. 왜 정기전 안 오고? 이 김 기자 다음 주에 오실 거죠? 네, 좀 준비. 우리 초반에 봤던 김 기자 다시 왔네? 안녕하세요. 비 많이 와? 네. 오늘의 주제는 뭐 일반 노동자들이 평생 일을 해도 집 못 산다. 아 근데 본인은 아, 저 최근에 자취했습니다. 얼마? 돈? 아이고, 전세죠. 대출 받았어요. 전세금이 얼마야?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. 여기 매매. 부자인데? 발제가 뭔지 좀 보고 얘기해. 발자 한번 봐봐봐. 부자들이 어려운 세상이라니까 한번 들어보고. 부자가 말하는 부자 세상. 아 그렇지. 브르주아가 말한다. 아니 그 KB 부동산에서 최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소득 중위층 계층에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서울에 있는 주택 평균 주택집을 구하려고 하면 19년이 걸린다고.
2017년만 해도 11.5년 정도가 걸렸어요. 소득과 부동산의 갭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선배님은 청년들이 집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집값을 한 3억만 낮추자. 나는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는 아니야. 그럴 일이 없으니까. 아니야 진짜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서울에 직장을 얻고 집을 얻고 살 수 있을까?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구조가 갖출 수 있다면 3억이 아니라 원래 내가 샀던 금액만큼의 가치를 갖고 집이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는 LTV를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는 80%까지 풀어주기로 했어요. 10억짜리 사면 8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. 자기 돈 2억만 있으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어요. 딜스알. 예전에도 40%를 묶어놨고 지금도 40%를 묶는 거예요. 대출을 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. 그건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.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. 꿈이라도 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월급 소득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. 꿈도 못 꾸는.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임금이 2배로 뛰어도 집을 못 살 것 같은데. 갈 수 있는 저는 거죠. 2배로 오르면 꿈은 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2배.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2배로 인상되는 게 불가능하잖아. 쉽지 않고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런 물꼬를 터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주 5일제도 공공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.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대기업이 나머지 따라온다. 따라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원래 선진국에서 다 공공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이제 민간으로 시작이 가니까 되는. 그리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.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자기의 요구안과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미 일은 언제예요? 뭐 그러니까 그게 아쉽지만 어차피 여기서 내봐. 월급 인상 아 월급 인상 2배, 2.5배. 2.5배. 네. 이 헤드라인 그 김 기자 한 거 영끌 해놓고 고시원 사는 썰 푼다. 영끌 투자해서 어디에 투자한 건지가 좀 아 궁금해요. 부동산이요. 여럿이서 한 몇천씩 해서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묶는 거예요. 오르면 이제 그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사는 곳은 이제 좀 고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원- 이제 월세, 뭐 1050, 1060. 그렇죠. 투자가 돼버린 거죠. 기죠. 근데 저는 투기지, 그렇게 투기. 볼 수는 없다고 봐요. 그 선배 말대로 왜냐면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- 이 판국에 돈을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을 만든다는 그 방법이 솔직히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투기가 불법은 아니에요. 리원이는 생각이 어때? 내가 지금 연끌을 해서 열악한 데 사는 게 나아 집을 평생 못 사더라도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. 저는 그럼 전자를 선택하죠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갭 투자식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전국 열도가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막 뭘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?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. 아니 왜냐하면 나는 샀으니 알아서 해라. 문제는 이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소득보다 이자가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집값이 이제 금리를 못 따라온다면 그 금리가 계속 올해는 올라간다 그러던데. 계속 올라와. 그런 선택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고 아 이거 사실 진짜 답이 없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 가수 활동할 때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 않나 처음에? 고시원은 아니고 원룸에서 4명이 살았어요. 매트 4개 깔고. 냉장고 없었어요. 저희. 에? 냉장고는 필요한데. 겨울에 이제 그러니까 베란다. 저 죽을 뻔했어요. 가스랑 전기 끊겨가지고 양초 키고 자다가. 불나지. 아 그렇지. 뭐 좋은 추억이니까. 아 아닌가? 네. 그러니까 저는 상품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. 결국에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그 자산의 영역은 좀 냅두고 지금 이제 사회에 계속 진입하는 친구들이 거주 문제로 너무 고통받지 않는 빈곤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? 거주의 빈곤? 거주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게끔 공공과 민간의 좋은 상품들이 나와줘야겠죠. 자, 허 기자의 헤드라인은 부자들만 부동산을 사는 더러운 세상. 자 우리 기자님은 그거 아니에요? 부자만 부동산 사는 더 러빈 세상. 사랑하는 세상이래. 천재인데? 우리 김 기자의 헤드라인은 영끌 투자해서 고시원에 사는 썰 푼다. 오늘은 리원이가 허 기자냐 김 기자냐. 김 기자님
오! 더럽. 왜냐하면 이유가 부자만 부동산 사는 더러운 세상인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어서. 곧 우리 다 같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살아봅시다. 또비 오니까 우산들 다들 챙기고 대답은 하지. 네. 퇴근을 5분 앞둔 시간, 갑자기 상사가 추가로 일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오늘까지 다 해놓고 퇴근해! 짜증나지만 어쩌겠어요? 까라면 까야지. 그렇게 딱 30분의 추가 근무가 생겼다면 30분에 대한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시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. 단, 이 절반의 시간의 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. 그 시간이 정확히 근로시간이었는지, 거부할 수는 없었는지,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. 똑똑히 따져 물어서 꼭 받아내시길 바랄게요. 젊어 보이시는 저보다. 그래? 눈썹 문신을 했어. 눈썹 문신은 아, 진짜로? 잘못하신 아, 것 그- 같은데. 눈썹 문신 그렇게 안 하는데? 그거 어떡해. 정말이야? 반가워요, 그렇죠. 부장님. 그래.